방구석에서 즐기는 댐핑, 투노츠 캡터 X. 요즘은 멀티나 오인패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 기타 입문을 앰프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제 앰프를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치는 맛이라고 한다면 앰프 캐비닛에서 터져 나오는 그 댐핑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새 앰프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소음 문제.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기껏 비싼 앰프 사서 켜보려고 하면 볼륨 절반은커녕 한 칸 올려도 온 집안이 울리는데 결국 조금씩 올려보다가 결국 장식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멀티와 플러그인의 퀄리티가 좋아져서 프랙탈, 캠퍼, 톤마스터 프로, 쿼드 코텍스 이 정도가 되면 유명 기타리스트들도 라이브에서 사용할 정도가 되고 플러그인도 뉴럴 플러그인 정도 쓰면 녹음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나 플러그인은 편리성도 훨씬 좋죠. 전원 켜고 잭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러니 수백만원짜리 앰프 사고 거기에 페달보드 맞추는 낭만을 포기하더라도 이런 장점과 편리함, 가격 때문에 결국 집에서는 보통 DAW를 통해서 플러그인으로 쓰던지 멀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올 디지털 앰프는 마치 컴퓨터 스피커 조절하듯이 사용할 수 있어서 캐비닛에 비하면 음압은 좀 약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볼륨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들도 있죠. 하지만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댐핑 그리고 낭만 때문에 앰프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모델이 이런 투노츠의 캡터 X와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앰프의 출력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어테뉴에이터, 즉 감쇄기 같은 걸 사용해서 말 그대로 소리를 감쇄하는 방법도 있고요. 리액티브 로드박스라고 해서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기의 역할은 얼마나 소리를 잘 줄여주는가, 리액티브 로드박스는 얼마나 실제 앰프 소리를 그대로 디지털로 바꿔주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이미 이쪽으로는 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 리액티브 로드가 가장 앰프 자체의 톤을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쇄기의 기능과 리액티브 로드박스의 기능이 합쳐진 데다가 캐비닛 시뮬레이터 기능에 간단한 이펙팅 기능까지 올인원으로 때려박은 대표적인 모델이 이 톨피도 캡터 X 모델이고 또 UAD의 옥스 탑박스입니다. 이 캡터 X를 사용하기 전에는 옥스 탑박스를 사용했었는데요. 간단히 옥스 탑박스를 쓰면서 느낀 점을 설명하자면 옥스 탑박스는 잘 차려진 밥상의 느낌입니다. UAD 자체 컴프와 공간계 퀄리티는 뭐 따로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프리셋도 잘 돼 있어서 그냥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대신 단점은 잘 차려진 밥상에 내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IR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캐비닛이 없을 때에는 비슷한 걸로 어떻게든 맞춰가야 하고요. 부피가 크고 무겁고 몇 배나 비싼 가격, 이런 것들도 단점이 되었네요. 저는 장점들보다 이런 단점들이 좀 크게 다가와서 지금은 캡터 X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톨피도 캡터 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보면 하얀 벽돌같이 생겼습니다. 무게는 무슨 기준이냐에 따라 무겁냐 가볍냐 하겠지만 일반적인 페달에 비하면 무거운 편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무게는 1.3kg 정도 되네요. 전면부 보시면 왼쪽에 LED가 들어오고요. 원래는 흰색인데 입력이 세게 들어와서 피크가 뜨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아웃레벨 최종 볼륨이 있고 보이싱이랑 스페이스는 앰프의 톤을 관련해서 조절하는 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폰 단자가 있고요. 1레벨 하이, 로우가 있는데 하이로 하면 시원시원한 출력이 나오지만 너무 고출력 앰프를 사용하면 계속 빨간색 피크가 뜨고요. 로우로 낮췄을 때는 웬만한 진공관 앰프도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이로 두고 아웃 레벨을 낮춰서 쓰던지 로우로 두고 아웃 레벨을 높여서 쓰던지 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프리셋 버튼은 1번에서 6번까지의 프리셋을 여기서 돌려가며 바꿀 수 있어요. 자, 뒷면을 보시면 왼쪽부터 파워가 있죠. 12V에 200mAh 센터 마이너스입니다. 암페어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저는 페달보드에 12V 출력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충분했습니다. 어테뉴에이터 기능은 파워 연결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 XLR 스테레오 아웃이 있고요. 55 아웃은 없어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까지 있어서 그냥 바로 믹서로 빼면 됩니다. 아래쪽에 미디인은 3.5인치 미디 포트인데 구입할 때 같이 3.5인치 미디 포트와 일반 미디 단자를 변환해주는 젠더가 같이 들어있어서 저는 미디 페달이랑 같이 이걸 연결해서 프리셋을 바꿔가며 멀티 이펙터처럼 사용을 했었습니다. USB 마이크로 5핀짜리 포트가 있고요. 컴퓨터와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 옛날 갤럭시 충전 케이블이죠. 요즘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노츠 페달들은 UAD 페달과 달리 블루투스 연결이 안정적으로 잘 되는 편이라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연결로 해도 충분합니다. 스피커 아웃, 이건 앰프 헤드에서 톨피도로 신호가 오고 그 다음 스피커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을 3단계로 감쇄할 수 있고요. 스피커 인은 앰프 헤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특별히 스피커 아웃, 스피커 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포트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뭔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앰프랑 연결될 때는 빨간색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혹 스피커 케이블을 그냥 일반 쿼터인치 55 케이블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당장은 크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쓰시려거든 두꺼운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이건 팬이에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자,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요. 앰프 세팅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오프스 사용할 때 보았던 화면이 딱 나오는데요. 톨피도 모델들은 거의 비슷한 UI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리볼트나 오프스 써보셨으면 어려울 거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버추얼 캐비닛, 여기는 이제 프리셋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캐비닛 마이크 세팅을 합니다. 마이크 A, B를 선택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움직이면서 세팅이 가능하고 아래 노브를 만져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57이나 리븐 마이크, 멀티 좀 써보셨으면 이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캐비닛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튜너 기능이 있고요. 인풋 쪽에는 데시벨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단에 노이즈 게이트가 있습니다. 끄고 켜고 가능하고요. 캐비닛은 바이패스, 뮤트, 위상전환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캐비닛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 온오프 되고요. 캐비닛의 사이즈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펜더, 마샬, 메사 이름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매뉴얼의 캐비닛 리스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캐비닛 정보 확인하는 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X, 이제 이펙팅 부분이죠. EQ, 온오프, 기타, 베이스, 커스텀으로 넘기면 세세하게 노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인핸서, 스테레오 효과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기타용, 베이스용을 따로 선택할 수 있네요. 리버브도 기본 리버브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리버브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룸, 앰비언스, 공간감을 선택하고 잘 모르시면 프리셋도 있으니 여기서부터 골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웃풋 기능 있고 트윈 트래커, 저는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이건 좀 독특한 스테레오 효과를 주는 용도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한 번의 연주로 동시에 두 트랙을 녹음할 수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스테레오와 듀얼 모노 설정 가능하고요. 이 버튼은 본체에 있는 스페이스 노브를 리버브로 사용할지 스테레오 공간감을 주는 용으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IR 로더를 누르시면 여기서 IR도 추가하고 세팅이 가능하고요. IR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해서 믹싱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캐비닛을 다운받거나 관리할 수 있고요. 프리셋도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런 세팅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기계만 만져서는 캐비닛 종류 바꾸는 데에서부터 막힙니다. 컴퓨터로 연결이 귀찮으시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블루투스 연결로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처음만 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고 프리셋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앱 연결할 일은 별로 없고 프리셋만 골라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휴거스 앤 캐트너 튜브마이스터 36앰프로 진행을 하고 특별히 캐비닛 마이킹 사운드와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킹은 세팅이 잘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이크 하나 연결해서 대충 녹음하는 거니까 리얼 캐비닛이랑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프 세팅 값은 동일하게 주었고 앰프 자체 리버브와 캡터X 자체 리버브, 인핸서, EQ 등등은 모두 빼고 녹음을 했고 마지막에 편집 과정에서만 딜레이와 리버브를 둘 다 동일한 세팅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캡터X의 캐비닛에는 이 리얼 앰프와 동일한 캐비닛이 없어서 100%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디럭스 리버브 캐비닛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클린 톤에는 듀얼 리스트를 살짝 앞에 걸었고 드라이브 톤에는 TS9으로 부스팅을 했습니다.
사실 사운드 테스트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원래 멀티나 IR, 디지털 사운드에 익숙한 사람인데 앰프 캐비닛 사운드가 이렇게 대충 마이킹을 했음에도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수분들이 앰프 하시는지 이해가 되네요. 리얼 앰프 제대로 쓰려면 마이킹도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뭔가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아서 편집을 하면서 좀 당황을 했고요. 어쨌든 캡터 X 리뷰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캡터 X는 이 리얼 앰프를 예쁘게 잘 포장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칠 때는 캐비닛 사운드가 훨씬 기타 칠맛 납니다. 방금 제가 예쁘게 들린다고 했는데 저는 UAD 옥스 사용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톨피도 캡터 X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약간 둘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앰프 소리 자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리액티브 기능만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써 리액티브 로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 누가 이걸 뜯어서 비교하신 분의 후기를 보았는데 옥스도 그렇고 캡터 X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리액티브를 담당하는 기판 자체의 퀄리티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판이 좀 아쉬운 점을 두 모델 다 화장을 예쁘게 잘 해놔서 미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냥 안 꾸며도 예쁜 사람이 있고 화장을 잘해서 예쁜 사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도 옥스나 캡터 X가 편의성도 잘 돼 있는 편이라 진짜 나는 앰프의 날 것 그 사운드 그대로가 꼭 필요하다면 써 리액티브 로드나 프랙탈 X 로드 뭐 이런 걸 쓰셔야겠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편하게 앰프 사운드를 집에서 쓰고 싶다면 이 캡터 X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옥스랑도 아까 잠깐 비교하긴 했지만 솔직히 옥스는 가격이 좀 많이 아쉬워요. 돈 여유 있고 IR도 필요 없고 집에 세팅해놓고 이동할 일이 전혀 없다면 고민해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캡터 X가 가성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톨피도에서 캡터 X의 신형이라고 해야 되나? 톨피도 리로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앰프를 받아주는 기능도 있던데요. 전에 캡터에서 캡터 X로 넘어올 때는 비슷한 플랫폼이라 신형의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리로드는 기능은 비슷한데 이름도 다르고 오히려 옥스랑 비슷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헤비하게 쓰는 유저가 아니라면 지금 사도 캡터 X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구석에서도 앰프를 마음껏 쓰게 해주는 톨피도의 캡터 X였습니다.